안녕하세요. 수업 나눔 챌린지 진행을 맡은 위례한비초 교사 황지윤입니다. 선생님들은 정보를 찾으실 때 어디서 찾으시나요? 요즘 같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보를 찾고 활용하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학생들의 지식정보 처리 역량을 키워줄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신 위례한비초 사서 선생님, 김보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사실 같은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초대를 했는데요. 와보시니까 어떠신가요? 굉장히 떨립니다. 네, 저희가 경력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수업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많은 교사라서 제가 이 자리에 초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되게 다양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오늘 수업 나눔 챌린지에서 소개하고 싶은 수업이 있다고 들었어요. 수업 제목이 좀 특이하던데 이번 챌린지 제목이 무엇인가요? 이번 챌린지의 제목은 정보 찾기. 혹시 나무위키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나요? 입니다. 네. 제목만 들어도 굉장히 신선한데요. 이런 수업을 계획하신 계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계기로 이런 수업을 만드시게 되셨나요? 네, 제가 유튜브를 아주 많이 보는데요. 네, 저도요. 유튜브를 어느 날 보다가 스브스 뉴스 채널에서 한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한 대학교 교수님께서 신입생들에게 과제를 내주었는데 참고 문헌이 나무위키나 티스토리 블로그 같이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것들을 참고해서 과제를 쓴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논문을 작성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 대학생들도 그렇게 하나요? 네, 그래서 초등학생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정보를 어떻게 찾고 접근하고 이용하는지 알 필요성을 더욱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수업을 할 때 아이들한테 종종 물어봐요. 정보를 어떻게 찾냐고. 그러면은 아이들이 책으로 찾는다는 학생들은 사실 한 반에 두세 명 정도일까 말까 합니다. 심지어 그 학생들에게 다른 학생들이 야유를 하기도 해요. 거짓말 하지 말라면서. 그 정도로 요즘 아이들은 가볍게 손 안에 기기로 정보를 편하게 찾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런 일들이 있는 줄은 같은 학교에 근무하면서 모르고 있었네요. 궁금한 거에 대해서 정보를 열심히 찾고 적극적으로 찾는 거는 굉장히 좋은 태도인데 바른 방법으로 정보를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찾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알고 인터넷뿐만 아니라 책, 잡지, 비도서 자료 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습득할 수 있는 여러 매체들이 있음을 알고 그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을 해서 아이들이 나중에도 자신의 정보 과제를 스스로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수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이들이 미래 사회를 살아갈 때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번 수업의 주제는 학생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너무 즐겁게 참여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수업을 진행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보의 바닷속에서 당신들은, 우리 친구들은 평소에 정보를 어떻게 찾는지 질문을 하면서 아이들이 이야기를 이끌어냅니다. 그러면은 책, 인터넷, 아니면 엄마한테 물어본다 등등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정보원에 대해서 물으면서 정보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간단한 퀴즈를 맞추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에서는 타로는 이거 점성술사들이 쓰는 이제 점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타로가 아닌 것을 이제 아이들이 맞춰보고요. 이제 필요한 자료를 목적별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를 이제 상황에 맞는 정보원을 맞춰보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인식을 시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정보원인 나무위키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정보원인 나무위키, 그러니까 위키백과의 한 일종인데요. 이것을 사용할 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이 어떤 것인 것 같으세요? 아이들이 찾은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 위키백과의 장점은 여러 사람이 정보를 다 올릴 수 있고 만들어갈 수 있지만 단점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객관성이 떨어지고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위키백과의 장단점을 설명을 하면서 네이버 지식인, 블로그, 유튜브 등과 같은 매체들의 사용할 때 어떻게 주의를 해야 하는지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크롬북을 사용을 해서 직접 아이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나무위키에 접속을 해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검색 키워드로 검색을 한 다음에 이제 내용을 확인하고 여기에 출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시켜봅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없거나 출처가 있어도 유튜브에서 따온 것 등등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출처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근데 크롬북을 활용하셨다니 되게 신기한데요. 크롬북은 키보드가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정보를 쓰거나 편집할 때 굉장히 좋은 테크가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크롬북을 사용했나요? 모둠 수업이 이루어지는데 모둠별로 키워드를 별자리, 개, 일본 등으로 키워드를 던져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모둠에서 이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공통된 문제를 한 가지를 만들어요. 그 이후에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서관의 책과 크롬북으로 인터넷을 활용해서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크롬북으로 띵커벨을 사용합니다. 띵커벨은 두 가지 측면으로 사용하는데요. 첫 번째는 보드 기능입니다. 네, 아이들이 이제 모둠원끼리의 정보 이용 과정을 담은 활동지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 활동지를 작성을 하고 모둠원이 한 활동지를 올림으로써 다른 친구들과 공유를 할 수 있게 합니다. 네, 보시면 아이들이 작성한 내용을 이렇게 한 공간에서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네요. 네. 이렇게 활동지를 보시면 이제 남원의 정보 과제 만들기 단계예요. 그래서 모둠별로 주어진 키워드를 적고 여기에 대한 나의 배경 지식을 마인드맵으로 정리를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배경 지식을 정리한 것을 기반으로 이것에 대해서 새롭게 알아보고 싶은 내용을 질문으로 만들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키워드가 공룡이다 하면은 공룡이 멸종된 원인은 무엇일까? 이렇게 한 가지의 공통된 질문을 만들어 보게 됩니다. 질문을 만들었으면 이것을 인터넷이나 책을 찾아볼 때 핵심이 되는 단어를 추출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조사할 주제의 여러 특징과 관련된 낱말들, 예를 들어 공룡, 멸종, 원인과 같이 검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핵심 단어를 추출을 해서 적어보게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모둠을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이 제대로 수행하고 있나 도움을 주고 피드백을 주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이 본인들이 조사하고 싶은 내용을 조사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몰입도가 굉장히 높겠는데요? 네, 그래서 아이들의 열띤 토론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하면서 아이들끼리 생각이 조금 다른 면도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책과 인터넷을 이용하는데요. 도서관에서 원하는 책은 이제 경기 독서교육 종합 지원 시스템으로 검색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도서관에는 한국 10진 분류표가 있으며 0번부터 900번 때까지 다 주제를 나누어서 책을 찾을 수 있다를 간략하게 설명을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아이들이 이미 배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책을 찾아서 책으로 정보를 찾을 때는 차례와 색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을 알려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을 때는 네이버 지식인, 블로그, 유튜브 등은 지향하고, 빅카인즈, 이거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뉴스 빅데이터 분석 사이트예요. 그래서 여러 신문 기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빅카인즈, 공공기관 누리집, 그리고 네이버 지식백과를 사용하여 인터넷 조사를 하도록 지도합니다.
네, 아이들이 굉장히 즐겁게 참여하면서 머릿속에 굉장히 오래 각인이 될 것 같아요. 학생들이 단순히 정보를 탐색하는 게 아니라 그 정보를 활용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도서관에서도 에듀테크를 활용하면 굉장히 교육적 효과가 높겠어요. 네, 맞습니다. 도서관은 정보의 장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공공도서관에서도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서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많은 콘텐츠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 시대에서는 디지털 기술에 접근하는 능력인 디지털 리터러시가 매우 중요하고 학교 도서관도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디지털 리터러시와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을 아주 효과적으로 길러줄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에 있는 도서관이 이렇게 열띤 교육이 벌어지는 곳인 줄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정보에 접근을 하기 어려워할 때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저도 어떤 정보를 검색할 때 인터넷에서 나무 위키나 이런 정보원들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이제는 좀 더 다양하게 사용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우리 아이들도 앞으로 더 많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준비하신 수업 지도안과 수업 자료는 수업 나눔 챌린지 패들렛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거기서 다운을 받으시고 한번 수업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수업 나눔 챌린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이것저것 찾으면서 전에는 보이지 않던 새로운 책들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재밌는데 한번 펼쳐볼까? 이거 한번 읽어볼까? 저는 이것이 이제 도서관과 책과 친해지는 첫 시작이라고 봐요. 아이들이 인터넷뿐만 아니라 책, 잡지, 다양한 매체가 있음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면 나중에 숙제를 하거나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도서관에 한 번씩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정보에 어떻게 접근할지 모르는 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담임 선생님께서 진로에 관한 책을 찾아오세요 하면은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몰라서 도서관을 한 바퀴 삥 돌거나 이제 아무 서가나 이제 가서 책을 둘러봐요. 그렇게 되면 사실 효율도 떨어지고 이런 수업을 하게 되면은 이런 아이들도 이제 도서관에는 한국 십진 분류표가 있고 주제별로 책이 나뉘어져 있구나. 그리고 책은 어떻게 검색해야 되고 접근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알고 책을 그렇게 직접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매우 뿌듯해요.